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제 니키 평양무도 선교사 아주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그런 분을 좀 모시게 됐습니다. 이력서를 이력을 한번 사진만 봐도 아시겠죠? 어떤 활동을 하셨다는 거. 제가 지금 어머님께서 신통 양고를 위해서 전도에 대한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전도, 축복 두 가지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뭡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벽 같은 걸 느끼는 우리가 그런 어떤 도전의 상황이었다면 우리 니키 선교사를 만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새로운 어떤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식구들의 70%가 통일무도에서 전도됐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으로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왔던 2000년 전후에 오셨던 분들은 한국하고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전도였다면, 지금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다 젊은 학생들이죠. 청년들이 이렇게 70%가 전도가 되어서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말씀보다는 저 혼자 너무 달려가는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식구님들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좀 때리려고 하죠. 안 나오네요. 좀 켜져 있는 처리할 때도 그래서 우리 이기 선교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2세대 축복 가정들에게 집중적으로 통일무도 이론들을 수행하게끔. 근데 우리가 여기 선교사님들 청년 전도하기 위해 한 1년 정도 대학교에서 많이 활동하셨죠. 그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신 요식고 히라키 선교사님, 히라키 나오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데리고 오기 쉽지가 않아요. 네. 바로 앞에 있는 초당대학교에서 다리 건너서 여기 오는 게 공차로는 오는데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거기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통일모도라는 이 선교 방법을 가지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당대학교에 있는 전 세계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 학교로 다 오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전도 대상을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통일모도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데요?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전도를 하기 위한 걸 다시 이제 도전하는 한 가지 방법, 이건 전도고요. 지난주에 예배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부모님께서 1988년도 하신 말씀 혼동해 드렸는데요. 각 국가 국민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국민 대이동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국민 대이동 협력, 그것이 우리 통일교회만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민 정책을 정부하고 처리해가지고 한국에 이민 올 수 있게끔 촉진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여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한국의 통일은 세계의 통일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대표자들이 여기에 이민와 기여해가지고 한국에 사는 것을 완전히 배워가면 그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혼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 국민들이 국민 대이동, 그리고 기화하는 방법, 이민 정책, 이걸 할 수 있는 게 절호의 때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무안만 해도 거의 10개국 이상 나라에서 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적은 한국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이민을 와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에서 이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들을 세워서 이민 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무안만 봐도 농사일을 하려면 이제 외국에서 온 인력들이 계절 근로자들 없이는 이제 저 넓은 들의 밭에 농사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되는데, 그걸 누가 와야 되느냐? 그거죠. 누가 와야 되느냐? 누가 와야 되느냐? 지금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좀 더 나은 그런 이제 나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축복가정들은 이제 축복받고 오실 때 그런 가정을 위한 목적과 그리고 물론 경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찾기 위해서 와서 살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식구들이 지금 20년, 30년 와서 살고 있는 식구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 방법은 결혼, 국제 결혼만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988년 이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5년 전이에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이때 이민 정책을 정부하고 같이 해서 한국에 이민 올 수 있게끔 촉진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선문대학교도 세우고 선문대학교에 한국어 교육원이 아주 빨리 만들어졌어요. 뭐 대부분 연세대라든지 서울 쪽 수도권에 한국어 교육원이 있을 때 지방에 이 한국어 교육원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도를 잘 몰랐죠. 그냥 선문대 오면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서 오는 그런 이제 기관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본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보면 정말 한국에 이민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할 준비를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부 힘들잖아요. 오늘 니키 신부사님이 한국에 오기도 힘들었지만 아주 빠른 시간에 한국의 문화적으로 음식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마음을 한국에다가 이제 딱 잡고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그런 마음을 벌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누가 한국에 오고 싶어 하냐면 젊은 축복 가정들 플러스 전 세계 2세 축복받은 2세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지금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안에서 지금 만들거든요. 처음에 또는 동기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말하기도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상황이 사고치십니다. 근데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2세들이 무한에 일하러 왔잖아요. 그 일하러 와서 이제 양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무한에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들 담당하는 교수님이 무안에 양파 일하고 있는 청년 학생들 2세들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 생활하는 곳을 이제 제가 같이 보러 갔는데 하우스인데 그냥 하우스에 이제 판넬로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뭐 어떤 환경을 보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를 집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한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 살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막 흑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5시 일어나가지고 일을 나가면 저녁에 6시, 7시, 8시까지 일하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을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여기 못 둘 것 같으니까 좀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급한 대로 우리 저기 운남에다 지금 데리고 운남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운남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박병 기자님이 집을 빌려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죠.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거의 한 3주간 원에서 일을 하다가 갔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행기 값이나 학비라든지 그런 경비들을 마련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2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나라 소득이 대부분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소득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그런 경비를 마련해서 왔으니까 상당히 좀 가정적으로나 어떤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보고 또 거기 이제 학생들이 한 20명 가까이 왔는데 처음에는 8명이 돌아갔습니다. 이런데 일하면서 자기는 이제 자기 생활했던 환경이 있으니까 너무나 어렵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돌아갔고 또 그러다가 또 2명이 또 돌아갔어요. 결국은 이제 8명이 남아가지고 7명이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3주간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 하는 일이 우리 집에 양파 농사 해도 자녀들이 매일 양파일 하지 않잖아요. 가끔씩 자르거나 좀 잠깐 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청년들은 3주간 생전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을 그냥 아침 5시부터 저녁 길게 할 때는 8시 해질 때까지 그 일을 한 겁니다. 3주 동안. 왜냐하면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좀 이제 생겼어요. 한 가지는 아까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 2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제일 안타까웠고요. 제가 우리 전에 갔다 왔으면 우리 학생들 데리고 정말 매일 일하러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희 셋째도 시대가 바뀌었는지 셋째도 하루 데려갔다가 일하고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첫째, 둘째까지는 아마 지금까지도 갈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동교회를 잘 준비를 해서 그 학생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자거든요. 비자.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한국어 실력만 되면 굳이 1년 동안 한국에서 돈 쓰면서 배우지 않아도 돼요. 바로 대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1년을 이제 배워야 해요. 돈도 써야 되고 부모들한테 신세도 져야 되고 낯선 땅에서 고생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뭐 안에 저기 이제 교회를 잘 마련하고 준비를 하면은 저기에 이제 선문대학교 가기 전 어떤 코스가 되겠죠. 5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정말 세계에 있는 2세들이 한국에 오고 싶다면은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우선은 만들고 오면은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는 참 좋은 비자가 있어요. 뭐 안에 뭡니까? 계절 근로자. 계절 근로자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많이 농토가 많은 집은 9명까지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충률 집사님은 아마 계절 근로자를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농토가 많으면 그렇게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5개월에서 9개월까지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은 분명히 이제 뭐 하는 거죠. 어디서 일하건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는 다 한 가지입니다. 고생하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하고 여기에서 논에서 일하면서 밭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부하면서 기숙사에서 자고 밥 먹고 배우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한국어를 넣는 실력의 속도가 늦어요. 더뎌요. 이렇게 속도가. 그러니까 6개월을 배우고 1년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배우면 속도가 빠르다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한국어를 이제 일주일 동안 2주, 3주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냐고 저한테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 했냐고. 학생들이 한국어를 떠도 못했는데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저는 해준 게 없거든요. 그냥 뭐 고생 좀 시켰고 뭐 이제 한국말을 많이 들었겠죠. 일하면서 빨리 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을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 소리 들었을 거고. 그랬을 건데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 한국어 습득의 그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 방법으로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빨리 배우는 데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 문제 그리고 한국에 와서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 공부하고 우리 통일무도 가르치는 우리 사범이 있으니까 통일무도도 가르치고 신앙훈련도 하고 그런데 돈이 안 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와서 오면 비행기값 그리고 숙식 물론 돈을 가져가진 않겠지만 본인이 여기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습득하기 때문에 몇 번의 자기가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모아내서 하면 근데 그 방법이 가평 복귀하면서 지난번에 어머님 말씀하신 것이 가평에 10만 명을 만들려고 하셨거든요. 가평이 4만 5만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10만을 만들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식구들이 다 그래도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평 복귀되고 10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통이란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에 오기 싫다면 한국에 별로 오고 싶지 않고 거기 살고 싶다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국에 오고 싶다는 사람은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통일 한국의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각지에서 만들어지면 그것이 부모님이 말하시는 신통일 한국, 신통일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지금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방법으로 지금 이걸 제가 2주, 3주 만에 급격하게 이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런 말씀들을 식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지난번에 그 잠비아 회장 간증하신 잠비아 회장 있잖아요. 그분은 가서도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통일무도 그쪽 전체 거기도 나라 책임자니까 우리 니키 사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 나라에 몇천 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거든요. 몇만 명 청년을 지도하는 분인데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반을 만들고 준비하는 거는 필리핀만의 통일무도 이제 청년들을 지도했지만 전 세계에서 오는 통일무도 2세 청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비아 회장님도 벌써 본인이 가자 그냥 10명을 보내겠다는 말을 벌써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뭐 계속 있는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과정입니다. 성문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갖다 거쳐서 성문대학교를 가듯이 여기에서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딛는 곳이 여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하면은 씨를 뿌려가지고 육묘를 하잖아요. 모를 키워가지고 넓은데 옮겨 심듯이 여기가 이제 우리 천일국 2세들을 키울 수 있는 육묘장 2세들을 키울 수 있는 그렇게 키워가지고 뭐 수문대로 옮겨 심든 아니면 어디 더 좋은 곳을 가고 싶다면 그런 곳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무한히 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거의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 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것도 본인 의지가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해서 막 이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졌다면 이거는 좀 사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최대한 부모님이 이 뜻 승리하고 맞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급하게 뭔가 추진이 되어진 거 보면 하늘이 무한의 환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통일무도 본부에서 뭔가 얘기하면 예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누구 보내시면은 그런 분들은 그게 뭐 와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 준비가 일주일 동안 이건 진짜 꼭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무암교회의 아직 운남교회 성전입니다. 성전. 제가 운남교회 성전을 재단장 하자는 얘기는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이었죠. 하기 전이었는데 5월쯤 얘기했습니까? 6월 말이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제가 올렸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남교회가 이렇게 이제 갔는데 우리 처음 하고 두 번째 뭐 여러 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살까 하는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거든요. 물도 안 나오죠. 화장실도 다 막혀 있고 그리고 뭐 주변은 다 그냥 숯불에 쌓여져 있고 그리고 안에는 이제 쌓여 있는 거라고 하면 15년 동안 쌓인 먼지하고 쓰레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도 가깝겠죠. 이걸 어떻게 치우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말은 했으니까 이제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님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메시아 선포하시는 것이 중요하시니까 그런 말을 하고 이제 먼저 쓰레기부터 치웠습니다. 쓰레기가 한 2차 정도 나왔습니다. 한 3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레기 치우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만 치워놓고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들을 살게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살게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전기 이제 물 나오는 것까지는 해결을 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제 마당도 좀 치우고 그렇게 정리할 때 우리 식구님들이 2주 전에 가서 한번 정리하셨죠. 마당도 치우고 뭐 쓰레기도 치웠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마당 치우고 그 1층만 그 방 5개랑 거기 살 수 있도록 가스 갖다 놓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살다가 다 돌아갔어요. 2주 동안 살았는데 2주 동안 살다가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가고 이제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니키 선교사님이 소개하고 바로 이사를 갔어요. 운남교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서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나냐면 쓰레기가 많으니까 월요일 날 저는 또 쓰레기를 한 번 더 치웠습니다. 쓰레기를 치웠어요. 쓰레기를 세습장모님하고 둘이서 쓰레기를 한 번 더 치웠습니다. 지하부터 지하 1층 승전까지 해가지고 쓰레기를 싹 다 치웠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 차를 치웠던 것 같아요. 쓰레기를 한 차 치웠어요. 근데 이제 목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몇몇 분한테 이 운남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뭐 쓰레기 치우고 이제 한번 와서 우리 학생들도 좀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전에 그 뭡니까 타일을 깔아주신대요. 데코 타일을.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그 깔려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먼지가 워낙 많아요. 15년 동안 이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싹 물청소를 했습니다. 그냥 안에는 물청소를 했어요. 여기다 물을 다 뿌린 겁니다. 이렇게 안에. 여기는 물 뿌리면 안 되죠. 새거 물인데. 근데 거기는 물을 안 뿌리면 도저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물을 뿌렸어요. 벽이고 천장에 물 이렇게 화장실 할 것 없이 복도 할 것 없이 그리고 지하에서 그걸 물펌프로 물을 다 퍼내고 하루 종일 물청소를 했습니다. 안에. 그래서 물청소를 해서 하니까 이제 깨끗하고 물이 좀 빠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첫째 날은 이제 데코타일을 깔았어요. 아마 우리 성전 제가 카톡에 올려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 이 바닥이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색깔은 다르죠. 색깔은 다른데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페인트 칠을 해주시겠대요. 페인트 칠.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해주는데 한 10명이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남무교회인데 우리 식구들이 대단하다. 그래서 10명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페인트도 제가 사준 것도 아닙니다. 다 거기 목표교회에 있는 거 싹 다 가져와가지고 페인트 중에 해주겠다고 오셔가지고 제일 빨리 오신 분은 아침 9시에 오더라고요. 식구가. 제가 운남교회 어디라고 그냥 면사무소 뒤에 있다는 거 알려줬는데 그 식구들이 다 알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마당에 차가 꽉 찼습니다. 차가 가득 차고. 그래서 10명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20명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목포교회 식구들이 20명이 일을 해서 지하부터 1층 제일 이제 1층에 거기 이제 천신문 하려고 하는 그 공간 페인트 칠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도 거의 80% 그리고 복도도 전층 지하부터 한 70% 정도 페인트 칠을 싹 하고 왔어요. 그렇게 이제 그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해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보냈겠습니까? 그런 거. 하늘이 움직이신 겁니다. 이런. 그래서 제가 이런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뜻이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니키 사범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여기들 열심히 준비를 합시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프 목사님이 이제 가고서는 또 그날 몇 시까지 일을 했냐면요. 이 토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죠. 8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오프 목사님도 이제 8시까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어제는 우리 성학생들이 그 성전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다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우리가 이게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참 그런 게 있잖아요.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또 누구에게 전화를 해봐야 된다든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은 바로바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 하늘 뜻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인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말씀드릴 건 많아요. 성전에 뭘 해주겠다는 사람 같은 그런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걸 되어지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7월 말에 통일무도 지금 총회장이 이제 문평리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직접 전화도 오시고 그 본부장 물론 거의 자주 통화를 하는데 회장님 이제 앞으로 이 무안에서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하고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회장님하고도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무도 회의는 전 세계 회장들을 같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 회의를 하는데 그 전 세계 사분들이 7월 말에 한 10명 정도 무안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무안에서 저기서 회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좋습니다. 하늘을 믿고 7월 말에는 전 세계 왜냐하면 잠비아 회장은 다녀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 그런 어떤 비슷한 어떤 도전적이고 좀 강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시니까 모시고 또 무안에 사람을 보내겠다 하시겠죠. 그래서 7월 말에는 그걸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7월 첫째 주에는 여기에서 이제 세도원을 이제 만든다고 했으니까 무안에 10번째 세도원을 무안에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식구들께 지금 무안에서 정말 하늘이 통일을 위해서 바라시는 그 뜻을 두고 정말 준비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되어진 건 아니겠죠. 식구인들이 많은 정성을 드리고 또 요즘 더 열심히 또 정성을 드리고 계시고 또 그런 정성의 결실들이 그걸 통해서 하늘이 이루고자 하는 결실이 참 이루어질 때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도원을 만들고 오픈하게 되면은 이 말 그대로 이 세계할 때 세상 세자, 길도자, 그리고 동산 원자, 정말 세계 사람들이 정말 세도원에 제대로 된 간판이 우리 교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올 거니까 벌써 왔다 갔어요. 운남교회 6개국 2세 청년들이 2주 동안 먹고 자고 생활을 했고 앞으로도 지금 세계에서 오고 있으니까 정말 세도원에 제대로 된 간판이 이제 무안에 걸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통일부도 미키 선교사님 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개척하는 마음으로 저 초강대 학생들을 통일무도를 통해서 70%를 전도한 그 실적을 가지고 필리핀 70%가 통일무도를 통해 전도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필리핀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통일무도를 통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2세들을 저희가 2세들을 키우는 육묘정이 돼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그렇게 무안에서 정말 한국에서 정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길러내고 그런 가정들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무안에 만들어가면 부모님께 항상 우리가 2배가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2배가 3배가 하는데 2027년까지 2배가 또 부모님이 하늘이 원하시면 3배가까지도 도전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서 그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 꿈이 제가 오늘 주제를 하늘 부모님의 꿈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우리 참부모님께서 참부모님의 소망이 되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천일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현실이 돼야 됩니다. 그 현실은 우리 축복가정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꿈, 참부모님의 소원이 우리 축복가정을 통해서 현실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생각이 꿈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모두가 그렇게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승리적으로 하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 한번 식구들이 한번 하시면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이지만 전체가 그 꿈을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꿈을 우리 식구들이 같이 현실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 dream, your dream together is reality. 뭡니까 이거? 비틀즈 존 레논의 부인이 이 말을 했다. 근데 그 부인이 또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네. 오노 요코라고 일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 특히 선교사님들은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이 말을 가지고 오노 요코 이 여사님이 참 그 꿈을 정말 현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줘서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부모님을 정말 바라시는 그 꿈이 우리가 함께 이런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참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진은 이제 직접 보시고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20일, 21일, 22일 그 3일 노정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승리가 있고 그 승리에 맞게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그것도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3일 노정이었거든요. 작년에도 3일 노정. 지금 누구죠? 오기로 우리 천원교회 교우장님이십니까? 천승교회 교우장님. 네, 천승교회 교우장님
모시고 금요일 철야하고 작년에요. 작년 얘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는 다른 분 안 불렀어요. 부르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구님들이 좀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누군지 말씀드리면 부르시지 그랬습니까 할까봐 한 평하고 같이 부르려고 모시려고 했었는데 한 평에는 거기 오신대요. 누구죠? 매달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 오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모시진 않고 자체적으로 금요일에 철야 정성 드리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 날로 하죠. 오전은 피스로드, 오후에는 피스컷. 그 얘기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우리 김승기 장님 피스컵 얘기 잠깐, 피스로드 얘기 잠깐만 해주십시오. 아침에 10시 30분에 피스컵. 피스로드는 매년 도에서 활동해 지금은 시군에서 책임을 짓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UPF 국민연합에서 했던 게 지금은 교회로 목사님한테 UPF 일이 전부 그래서 목사님 지시에 의해서 UPF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작년에 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 목사님이 기한하시면서 우리 이경재 원로회장님하고 저하고 또 일단은 그렇게 대표로 세워오셨는데 목사님 맨날 빠졌더라고요. 원래 실행위원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 실행위원 차원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피스로드관을 얘기하는 3일 행사 중에 피스로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앙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본부팀은 본부팀대로 출발을 해가지고 무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무안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발은 작년에 출발했던 그 자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교회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를 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수가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축하부상 인원이 몇 명인가 오늘 다시 재확인해가지고 정확한 대수를 주문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미 직접 통화 대여 책임자하고 공직 기준이라 그냥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통화를 하기로 다시 메시지만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할 수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수 확보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그 자전거 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여가 많이 나가버립니다. 빨리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대사 쪽은 읍면회장님들이 정도로 그리고 몇 군데에서 또 참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예정은 한 30명 정도 예정은 외곽 사람이 평화대사든 아니면은 다른 회원이들은 그런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책임을 맡으시는 성교사분들이 각 분야 세 분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식구님들이 현장에 많이 참여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자분들도 식구님들이 그래서 좀 더 한 100여 명 정도 많이 그 현장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식구님들이 좀 그 인원 동원에 각자 좀 한 분씩만 데리고 오면 더 많이 될수록 우리는 거의 홍보입니다. 홍보이기 때문에 뭐 전도나 그런 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우리 식구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